저는 한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사랑하는 아내의 신장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죠.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던 제 아내는 늘 건강에 좋다고 믿는 채소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기에 건강한 채소들이 사실은 그녀의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은 제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채소를 꼼꼼히 다시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채소는 어르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반면 놀랍게도 다른 일부는 엄격히 피해야 한다는 명확한 구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90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정철입니다. 대학병원에서 50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은퇴한 뒤 저는 요양병원에서 오로지 어르신들의 식생활, 혈관 건강, 그리고 신장 질환만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셨던 질문, 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어쩌면 부산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을 잠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된 동기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건강한 노년 여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여정은 10년 전 제 아내의 신장 검사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당뇨로 입원했을 당시 저는 그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해왔지만 제 아내의 몸이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요. 그녀의 식단은 분명 건강한 채소로 가득하다고 여겨졌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건강식을 부지런히 챙겨 먹으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죠. 그때서야 저는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던 그것 보기에는 건강한 채소들이 사실은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몸속에 교활한 염증을 쌓는 주범이었음을 뒤늦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음식의 진정한 본질을 다시 평가하기 위한 끊임없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과학 논문과 연구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제가 가진 모든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채소 하나하나의 정확한 효능과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섭취했던 것이 오히려 해로움으로 판명되는 그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저는 이 귀중한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은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리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범위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모든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기를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망설임 없이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4가지 필수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야 할 정말 강력한 채소입니다. 이는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노화된 세포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의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나이가 들면서도 튼튼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설포라판은 또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암 예방 노력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일부 연구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여 더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69세의 정성수님은 수년간 당뇨병으로 인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로 깊이 걱정하셨습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완강히 내려가지 않아 깊이 낙담하시던 차에 제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찐 브로콜리를 드신 지 불과 3개월 후 정성수님의 당화혈색소는
무려 0.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는 브로콜리가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큰 만족감을 드러내셨죠. 희망을 되찾으신 겁니다. 이제 그는 혈당 걱정 없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찌거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흡수율이 크게 좋아집니다. 마늘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짝 찌거나 데친 후 올리브유와 섬세한 소금 한 꼬집을 뿌려 먹어도 맛있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삶으면 많은 중요한 영양소가 안타깝게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여 그 좋은 점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또한 줄기 부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꽃송이와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풍부한 필수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자색 양배추입니다. 자색 양배추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채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보라색의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전신에 걸쳐 만성염증을 현저히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염증은 수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널리 인식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진정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안토시아닌은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적인 이점을 제공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과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색 양배추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장 건강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효율적인 영양소 흡수와 원활한 독소 배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이 둘 모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입니다. 72세의 김영자님은 평소 만성적인 속쓰림과 지속적인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심한 변비를 호소하며 늘 심각한 소화 불편을 토로했죠. 저는 그녀에게 생자색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몇 주간 꾸준히 드신 뒤 김영자님은 속쓰림이 확연히 줄고 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넘어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극적으로 좋아져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와 진정한 기쁨이 가득했고 식사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색 양배추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샐러드에 바로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과 모든 신선한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식초와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맛의 풍미를 더하고 동시에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할 점은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과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이 안타깝게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섭취하시거나 아주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서 아삭함을 살려 드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익혀서 드시거나 섭취량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 건강에 너무나 놀랍도록 효과적이어서 종종 자연의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현저히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줄여줍니다. 건강한 혈관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상당히 낮춥니다. 게다가 비트는 뇌혈류를 개선하여 뇌기능 활성화와 인지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로회복과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붉은색 색소인 베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유의미하게 지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75세의 이순옥님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 잠시라도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회복을 위해서요.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예전 같지 않다며 날카로움이 덜하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비트 스무디를 꾸준히 마시도록 권한 뒤 이순옥님은 놀랍게도 기억력과 활력을 동시에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활동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변화죠. 그녀는 매일 아침 비트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며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비트는 익혀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스무디로 활용해 보세요. 익히면 단맛이 강해져 더 먹기 편하고 즐거워지며 스무디로 만들면 영양 성분을 시스템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미리 조리된 비트도 훌륭하고 빠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피클로 만들어 맛있는 반찬으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반개 정도로 섭취량을 항상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 때문에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이 일시적으로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해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비트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옥살산 성분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필수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60세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짐없이 섭취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모년기 내내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모인성 황반 변성과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 저하를 적극적으로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도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는 또한 철분, 엽산, 마그네슘을 균형 있고 포괄적으로 갖춘 영양 보고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적이고 엽산은 건강한 세포 분열과 성장에, 마그네슘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편안한 수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80세의 오정자님은 평소 안구 건조와 골밀도, 저하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독서도 힘들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금치를 매일 나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신 뒤 오정자님은 안구 건조가 크게 줄고 시력이 안정되었으며 다음 골밀도 검사에서도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말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시금치 덕분에 그녀는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구경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되찾았고 꾸준한 운동과 병행하며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금치는 계란찜이나 나물로 익혀 드시면 옥살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생으로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익히면 대부분 효과적으로 파괴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먹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크게 높이는 것이 이롭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단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유익한 채소를 드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다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롭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는 채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평소 무심코 드셨던 채소들이 지금 바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어쩌면 충격적이게도 옥수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간식으로 옥수수를 즐겨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는 높은 당도와 매우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 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갑작스럽게 유도하여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팝콘이나 옥수수 시럽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혈당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인공 첨가물과 당분이 더해져 건강에 이로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66세의 박모 씨는 평소 간식으로 통조림 옥수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사에 자주 곁들여 먹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30mg/dl를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높아져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옥수수가 건강한 채소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식단에서 옥수수를 완전히 제외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혈당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잡곡밥,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옥수수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볶음이나 찜,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며 혈당 걱정 없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트콘, 크림 옥수수 등 설탕이 첨가된 가공 옥수수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공 옥수수 제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화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품 역시 혈당에 좋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고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탄수화물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변화는 췌장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높입니다. 게다가 감자는 혈압을 올리는 데 기여하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으깬 감자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72세의 이문수 씨는 매일 저녁 감자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밥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드시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감자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러운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식단 상담을 통해 감자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감자 대신 다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자 섭취를 줄인 후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식단의 심오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자를 끊기 어렵다면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찌거나 구워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대안이 됩니다. 만약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계피나 올리브유로 구워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감자를 삶아도 혈당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섬유질 손실이 더욱 커져 혈당 조절에 불리해지니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성분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관절통, 피로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통증을 악화시켜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의 때때로 쓴맛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지에는 옥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이면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심하게 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식단 상담을 통해 가지가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가지 섭취를 줄이자 통증이 확연히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죠.
그녀는 이제 가지 대신 다른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지 섭취 시에는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충분히 익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칼로이드 성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볶음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자나 관절염 환자라면 가지 섭취를 완전히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 몸에 염증 반응이 자주 나타나거나 관절통이 심한 분들은 가지 섭취 후 자신의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가지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품목은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통조림 토마토는 60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많은 통조림 내부에는 BPA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 BPA 코팅과 반응하여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BPA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부정맥, 체중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통조림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나트륨 함량이 과도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70세의 김현우 씨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조림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찌개나 스튜를 자주 드셨습니다. 숨겨진 위험을 알지 못한 채로요. 그런데 최근 들어 원인 모를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고 식습관 상담을 통해 통조림 토마토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BPA 노출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이었죠. 그는 이제 신선한 토마토만을 고집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조림 토마토 대신 생 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거나 유리병에 담긴 BPA 프리 소스를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신선한 토마토는 비타민, 미네랄, 라이코펜 등 풍부한 영양소를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직접 만든 소스는 재료를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나트륨 함량도 조절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통조림 토마토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조림 토마토에 함유된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약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선한 토마토를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중요한 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채소가 본질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자신도 모르게 유익한 채소와 해로운 채소가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채소는 여러분의 뇌를 진정으로 살리지만 잘못된 채소는 날마다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모든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세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덕분에 자색 양배추로 염증을 효과적으로 잡고 장 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과 두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이중적 효능을 제공합니다. 비트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여 혈압을 낮추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눈과 뇌세포를 보호하며 풍부한 영양소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채소입니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채소들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옥수수는 높은 혈당 지수로 당뇨와 심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숙한 감자 역시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관절통과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니 몸의 반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토마토는 잠재적인 BPA 노출과 과도한 나트륨 함량으로 호르몬 불균형과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진 위협입니다. 여러분,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식단을 구성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명한 채소 선택을 통해 더 길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통찰력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며 모든 단계에서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익한 채소를 드시겠습니까? 어떤 채소부터 식단에 추가하거나 제외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